안녕하세요. 함께 재밌게 자미두수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태양 상승 조합에 대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태양 상승으로 되어 있는 명반을 사례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서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게 명반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두식 추론법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식 추론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계속 명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좀 설명이 있어가지고 연관성이 좀 부족하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뭔가 좀 생뚱맞다라는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이번은 그냥 제가 판서를 했으니까 오늘 자체적으로 최대한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쌍성을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두식 추론법으로 간단하게나마 명반을 볼 때 어떠한 형태로 본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승조합 같은 거 하나 공부했으면 사례로 명반을 하나 보잖아요. 그런데 그 명반을 볼 때 이두식 추론법으로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설명의 연관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나마 이두식 추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두식 추론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화에 대해서 설명을 가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분량대로 그냥 못 알아들으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뭐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태양성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거일 조합입니다. 그래서 명궁에 빨간색으로 나타낸 게 선천명반입니다. 이 빨간색이 생년명반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선천명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언제 태어나신 분이냐면 정해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해년에 태어나신 분은 십천간에 정화잖아요, 그죠? 정화의 사화가 월동기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정화일 때 월동기거다, 이런 부분을 미리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자꾸 명반을 볼 때 이 사화가 정화가 월동기거라고 표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답답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답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사화와 이두식 추론법으로 보는 명반 구조의 간단한 방법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글자가 제가 이게 크기를 작게 쓰다 보니까 좀 확대를 했습니다. 제 얼굴이 좀 크게 나오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선천명반, 태어났을 때의 명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이 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요 숫자가 쓰여져 있는 게 이게 대한의 10년 단위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 선천 명반의 12사항궁을 명형부자, 재질천노, 관전, 복부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는데 대한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선천명반은 죽어있는 12개의 궁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어있는 12개의 궁을 살아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운에서 건드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미두수에서는 10년의 운을 대한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한다고 그랬죠. 대운이 아니라 대한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글자로 제가 나타냈습니다. 어느 대한이냐 하면은 신해 대한입니다. 명반을 보면 오른쪽 구석 아래에 육식간지로 나타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한을 시작하는 기점을 나타낸 육식간지입니다. 그래서 신해 대한이라는 거죠. 신해 대한이기 때문에 신금에 해당되는 사화가 거일복찬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사화를 설명을 했죠. 그래서 생년명반의 사화와 대한의 사화, 이 두 개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죽어있는 12개의 궁 중에서 어느 궁이 동해 가지고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의 대한에서 보시면은 로건 과기가 신금일 때 거일곡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문, 태양, 문곡, 문창 4개의 별이 로건 과기로 배분이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정해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정해에 관련되는 사화는 월동기근인데 태음, 천동, 천기, 거문 4개의 별이 사화로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별들이 어디 있는지를 제일 먼저 명반을 보시면은 생년명반의 사화를 찾으셔야 되고 대한의 사화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년원반의 월동기근이니까 태음이 보면은 록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여기 해 자니까요. 자궁에 태음 화록이 있습니다. 선천 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동이 같은 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동 화권이 되고요. 천기는 여기 묘궁에 천기 화과가 있고요. 그리고 거문이 인궁에 거문 화기에서 빨간색 글자로 해서 선천에 있는 사화는 록권 과기를 다 제가 붉은색으로 나타냈습니다. 록권 과기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들으시니까 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대한 신의 대한에 록권 과기가 거일곡창, 거문, 태양, 문곡, 문창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은 보시다시피 전부 다 제가 노란색으로 나타냈습니다. 노란색의 록권 과기를 찾아보면 거문 화로, 태양 화권, 문곡 화과, 문창 화기 해서 록권 과기가 신의 대한에 다 찾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록권 과기를 찾고 나면 선천의 록과 후천의 록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선천의 록과 그 후천이 아니라 대한의 록이죠. 선천의 록과 대한의 록을 살펴보시는데 그 관계가 협의 관계이냐 아니면 삼방에서 만났냐, 협도 아니고 삼방에서도 만나지 않고 그냥 아무런 관련 없이 록이 위치하느냐, 이 3가지의 경우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선천의 록이 여기 있고요, 빨간색. 그리고 대한의 록이 여기 있습니다. 인궁에 있습니다. 자궁과 인궁이 각각의 선천 태음화로 대한의 거문 화록이 있어서 어느 궁을 협합니까? 축궁을 협하고 있죠. 이 록이 대한의 거문 화록이 축궁을 협하고 있고 선천의 태음 화록이 축궁을 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을 당한 궁은 뭡니까? 해, 자, 축궁이 협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 이 협당한 궁을 찾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맞은편에 있는 궁선이라 그럽니다. 충미궁선이 되겠죠. 충미궁선에 있는 12사항궁의 특성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은 형, 노, 선이 되고 대한으로는 제복선이 됩니다. 그래서 형노선은 밖에 나가서 나와 같은 연배, 형제와 같은 동년배를 만나는 것이고 노복은 나의 후배의 그룹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사람입니다. 동기냐 후배냐.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형노선은 변화를 나타내는 선이 됩니다. 그리고 제복선은 복덕궁은 재물을 쌓아둬서 재물을 투자하는 궁이고 여기 재백궁은 어떻습니까? 재물에 관련되는 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덕궁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을 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변화하는 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인 형노선이 있고 마음자리가 변하는 제복선이 있는데 이 선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록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궁선이 충미궁선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로 봅니다. 사화 중에서 화기가 결과가 되는데
화기를 찾으면 선천 화기가 여기 인궁에 검은 화기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의 화기가 문창 화기가 자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록과 동일하게 축궁을 문창 화기가 축궁을 협하고 검은 화기가 축궁을 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발생과 결과가 같은 궁선이라는 거죠. 결국은 발생도 결과도 어떤 변화의 선, 그리고 내 마음이 변화하는 부분. 그래서 내 마음이 판단이 변화되어 가지고 변동이 생기는 어떤 그런 대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의 어떤 록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그 궁 자체의 의미를 보면, 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한에 화록이 와서 이 궁이 또 동한다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있고 거문이 왔습니다. 태양이 왕지가 되고, 동그라미 하나는 왕지고 동그라미 두 개는 뭡니까? 묘지라 그랬죠. 묘지, 아주 밝은 거, 그 다음 밝은 거, 이게 묘왕지라고 그럽니다. 묘왕지. 그래서 이 태양의 일, 거문이 와서 거일조합이 된 거죠. 거일조합은 거일조합 대한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발생되는 록권이 여기 그 인궁에 와서 인궁이 동했는데 이게 거일조합의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일조합은 우리가 수업을 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에 간다, 해외여행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외국 유학을 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외국 유학을 갈 수 있는 암시가 있는데 그 록의 협한 궁이 축궁이 되고, 또 결과가 되는 그 화기가 협하는 궁이 축궁이 되는데 그 축궁의 결과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로선, 제복선이 돼서 내 마음이 변화해서 변동사항이 생기는 궁이었는데, 그 궁의 결과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보면, 이 대한에 보면 문곡 화가가 있습니다. 문곡이라는 것은 글을 문자잖아요. 그죠? 학문을 하는 것에 되는데, 그게 화가가 있다라는 것은 시험문이 있다, 그리고 어떤 문서를 거머쥔다,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곡 화가가 있기 때문에 문서에 관련되는, 공부에 관련되는 인자가 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문창 화기가 있잖아요. 문창도, 문창 문곡이 다 이렇게 공부에 관련되는, 그 글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문창 화기가 되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 대안에서 어떤 그 학문과 관련돼서 아니면 문서와 관련돼서 어떤 결실이 있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동학의 한 궁이 충미궁선인데 이 충미궁선의 별들을 보셔야 됩니다. 별들이 어떤 그 살성이 없는지, 긍정적인 별들이 있는지, 별의 밝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길흉을 정단을 하는데, 무곡이 묘지에 있습니다. 탐낭이 묘지에 있습니다. 정성이 어떻습니까? 다 묘지에 있어서 굉장히 구조가 좋죠. 그래서 이분 명궁 자체도 보십시오. 정성이 태양이 왕지고 거문이 묘지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문곡은 평지이긴 하지만은 명궁 자체에 문곡이 있다는 것은 학문을 좋아한다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명궁도 지금 별들이 정성이 밝은 데다가 지금 대한에서 동하게 하는 충미궁선의 어떤 별들도 보면은 무곡이 묘지, 탐낭이 묘지여서 아주 긍정적이다. 그런데 맞은편에는 공궁이에요. 십사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성 안궁을 해도 역시나 무곡 묘지, 탐낭 묘지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잡성을 보면 화계라는 별자리가 앉아 있습니다. 화계. 그리고 또 주서라는 별자리가 또 요 충미궁선에 한번 볼까요? 제가 표기하는 것을 빠뜨렸는데, 여기 축궁에 주서, 주서라는 문서에 관련되는 그 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충미궁선에서 미궁에 화계가 앉았습니다. 화계는 화려한 것을 덮었다. 그래서 종교 성향이 있고
뭔가 공부하고 치과하고 있고 웅철에 들어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정적으로 멈춰져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화계라는 부분, 주서라는 부분, 그리고 대한에서 문곡, 화가, 문창, 화기가 있는 걸로 봐서 공부 쪽으로 해서 이분이 해외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러한 명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가 안 되셨다 하더라도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생년명반의 사화와 대한의 사화, 이 두 개의 사화를 가지고 죽어있는 12개의 궁, 죽어있다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선천의 명반, 생년명반은 그냥 공간을 뜻하고 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의 운이 와서 또 유년의 운이 와서 어떤 궁을 건드려 주기 때문에 그 궁이 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의 록이 발생의 궁인데 대한의 록이 발생한 그 궁에 태양, 거문이 있어서 거일을 건드리는구나. 거일은 해외 유학 가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 가고 타지로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생기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록과 록의 관계, 선천록과 대한록의 관계, 그 다음에 선천의 화기와 대한화기의 관계, 발생과 결과의 궁선이 충미궁선으로 좁혀지면서 이 충미궁선에 있는 12사항궁의 이름으로 그 현상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궁, 노복궁, 형노선이 변화의 선이잖아요. 무조건 변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재복선, 재물을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 여기서는 유학 가려 그러면 재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유학 경비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복덕궁이 자기 마음자리 판단하는, 마음 쓰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어요? 유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갔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궁선에 앉아있는 별자리가 무곡이 묘지, 탐낭이 묘지, 그리고 또 주서라는 별, 화계라는 별, 유학 가서 잘 공부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그런 대한이 될 것이다. 왜? 대한의 문곡, 화가, 시험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문창, 화기, 결과인데 그런 문에 해당돼서 학문을 하는 그런 10년의 해가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오늘 좀 더 세밀하게 명반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다음 시간에 사화와 이두식 추론법을 간단하게라도 이런 명반들을 예시가 있을 때 설명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 이해에 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또 구성해서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